조기 은퇴 꿈꿨던 60대 결국 이렇게 망가진다. 1. 서론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의 함정. 이제 좀 쉬고 싶다. 직장생활 30년. 회사의 굴레, 인간관계의 피로, 매일 아침 반복되는 출근 지옥을 견뎌낸 어느 50대 후반의 직장인이 속으로 중얼거린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살아왔고 자녀도 대학을 졸업했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시간을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고개를 든다. 그래서 조기 은퇴라는 말이 달콤하게 들린다. 조금 불안하지만 대충 계산해보니 퇴직금에 그간 모은 예금, 국민연금까지 더하면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자녀가 독립했으니 예전처럼 돈 들어갈 일도 없을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하다. 수입이 끊긴 삶, 예상보다 훨씬 오래 살아야 하는 노후,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용, 그리고 아프기 시작하는 몸. 수십 년을 쉼없이 달려온 인생의 종착점이 쉼이 아니라 불안과 후회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2. 사례 기반 에세이 59세 조기 은퇴 65세부터의 붕괴. 은퇴 당시 이 정도면 괜찮겠지. 박정호 가명 씨는 서울 외곽의 중소기업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한 직장인이었다. 59세가 되던 해 회사에서의 자발적 명예퇴직 기회가 생겼다. 정년은 62세였지만 몸도 힘들고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줄 때라는 분위기에 떠밀려 퇴직을 결심했다. 퇴직금은 약 1억 8천만 원, 별도로 모아둔 예적금이 7천만 원 정도 있었다. 박 씨 부부는 20평대 아파트에 살며 자녀 2명은 모두 대학을 졸업해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 생활비로는 월 2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국민연금이 63세부터 월 120만 원 정도 나온다는 사실에 안심했다. 3년 정도는 예금과 퇴직금을 조금씩 쓰면서 여행도 다니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싶었다. 은퇴 후 2년 생각보다 돈이 너무 빨리 줄어든다. 은퇴 후 첫 1년은 비교적 평온했다. 아내와 제주로 여행도 다녀오고 등산 모임도 나갔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둘 다 건강검진에서 경미한 이상 소견이 나와 병원을 다니게 되었고 자녀가 직장을 옮기며 일시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무엇보다도 소비를 줄인다고 했지만 실제로 줄이기는 쉽지 않았다. 예전보다 식비가 더 들고 취미활동비, 차량 유지비 등 의외의 돈이 계속 빠져나갔다. 결국 퇴직금 중 1억 원을 2년 반 만에 소진하게 되었다. 65세 수입은 연금 120만 원, 지출은 220만 원. 65세가 되던 해 박 씨는 더 이상 생활비를 충당할 여유가 없었다. 아내와 상의 끝에 노후를 위해 남겨뒀던 예금 5천만 원 중 일부를 깨기 시작했다. 건강도 나빠졌다. 무릎 수술을 받게 되면서 의료비와 약값이 한 달에 20만 원 이상 지출되었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고 월세로 전환한 집의 보증금도 점점 까먹게 되었다. 더 큰 문제는 다시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는 현실이었다. 한때 경비직이나 마트 아르바이트를 알아봤지만 체력이 버티지 못했다. 경력직으로 일할 자리는 없고 나이는 계속 올라간다. 현재 자산은 3천만 원, 월 적자 100만 원, 삶의 질은 바닥. 2025년 현재 박 씨 부부는 자산이 3천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매달 100만 원 이상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자녀에게 손 벌리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노후는 자유롭고 평온할 것이라 믿었지만 현실은 고립과 궁핍 그리고 남은 생을 어떻게 버틸까에 대한 불안뿐이다. 3. 전문가 칼럼 조기 은퇴 꿈에서 현실로 바꾸는 전략. 박 씨의 사례는 단순히 한 사람의 실패담이 아니다. 한국 60대 은퇴자 10명 중 6명은 은퇴 후 5년 이내에 자산을 급격히 잃고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려 한다는 통계가 있다. 이는 조기 은퇴가 곧 노후의 위기를 뜻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조기 은퇴를 계획하거나 이미 은퇴한 이들을 위한 현실적인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전략 1. 노후 30년 시나리오를 먼저 그려라. 많은 이들이 은퇴 후를 5년짜리 여행처럼 계획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금 은퇴하면 평균적으로 85세까지는 살아야 한다. 즉 노후 30년 시나리오가 반드시 필요하다. 소득 지출 시뮬레이션을 작성해보라. 국민연금, 퇴직연금, 임대소득 등 모든 수입원을 연령별로 나열하고 월 지출 고정비, 변동비, 의료비 등을 예측해 30년간의 현금 흐름표를 만든다. 3% 인플레이션 가정을 넣어 실질 구매력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200만 원이면 충분한 생활이 20년 뒤에는 360만 원이 되어야 동일한 소비가 가능하다. 전략 2. 가벼운 몸으로 살아라. 고정비 줄이기. 가장 먼저 줄여야 할 것은 고정비다. 고정비를 줄이는 것은 매달의 불안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주거비.
자가라면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하고 무리한 리모델링을 피하라. 전세가 있다면 월세로 바꾸는 순간 소득 없이 자산을 까먹는 구조가 시작된다. 가능하다면 지방 중소도시의 소형 주택 매입을 고려할 것. 차량 유지비. 60대 이상 가구의 자동차 유지비는 월 평균 35만 원이다. 대중교통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면 차량을 없애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보험 재점검. 은퇴 후에도 갱신형 보험, 과도한 실손보험을 유지하고 있다면 용도에 맞는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중요하다. 전략 3. 조용한 소득원을 만들어라. 수입이 끊기면 자산은 줄기만 한다. 은퇴 후에도 소액이지만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만들어야 한다. 퇴직 전 사이드 잡 준비. 글쓰기, 사진, 지역 강사, 유튜브, 온라인 판매 등 몸을 혹사하지 않으면서 가능한 반자동 수익 구조를 준비하라. 노후형 임대소득. 소형 오피스텔, 상가보다 안정적인 지방 원룸 전세 전환, 주차장 운영, 작은 텃밭 임대 등 소액으로 시작 가능한 임대사업도 존재한다. 전략 4. 건강은 자산이다. 건강관리에 투자하라. 60세 이후는 의료비가 폭증하는 시기다. 통계청에 따르면 6,069세의 연평균 의료비는 180만 원, 70대는 270만 원 이상이다. 걷기, 체중 조절, 근력 운동은 비용이 들지 않는 최고의 투자다. 비보험, 건강관리비, 건강보조제, 한방치료, 도수치료 등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전략 5. 심리적 건강을 지켜라. 커뮤니티와 연결. 은퇴 후 가장 빨리 무너지는 것은 정신적 외로움이다. 소득보다 중요한 것이 사회적 연결이다. 지역 커뮤니티, 동호회, 자원봉사 활동에 반드시 참여하라. 이는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특히 남성 은퇴자의 경우 직장 외 관계망이 부족해 고립 위험이 매우 높다. 맺으며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생존의 재시작이다. 박정호 씨는 처음에 은퇴를 자유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은 자유는 곧 불안과 파산의 길로 이어졌다. 조기 은퇴는 가능하다. 하지만 반드시 정확한 시뮬레이션, 고정비 절감, 소득 다각화, 건강 유지, 심리적 안정이라는 5가지 기둥 위에 세워져야만 한다.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다시 계획하자. 남은 30년을 버티는 게 아니라 제2의 생애로 살아가기 위해서.